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종잣돈 1억 또는 퇴직금 1억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잘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거나 그러면 좀 목돈이 생기죠. 그럼 그 목돈을 잘 굴려서 노후 준비에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위험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위험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위험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저축형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형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축형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인 즉시연금 보험에 투자하는 거나 월지급식 예금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금기관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가입하면 되고요.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아시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형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월배당 ETF나 또는 배당주 펀드, 리츠 ETF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좀 알고 투자하셔야지 잘 모르고 투자하면 또 손해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크지만은 고배당주는 일반적인 다른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적어서요. 좀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돼서 퇴직금을 운영하는 수단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에는요, 성장주라는 게 있고 배당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장주가 좋은지 배당주가 좋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퇴직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배당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주와 배당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A 기업이 이익이 100억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 100억에 대해서 100% 다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요. 주주한테 배당은 주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 주식은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 수익은 없고 매매 차익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팔면은 그 매매 차익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B기업은 이익이 100억 났을 때 투자에 40억 투자하고 배당으로 6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중에 60%를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한테 나눠준 거죠. 이런 주식을 배당주라고 합니다. 배당주는요, 이렇게 배당금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주식이 바로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주주한테 지급해주는 주식이 바로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장주는요, 배당은 거의 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뭐 IT주, 바이오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성장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당주는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가장 좋은 주식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네이버에서 증권, 국내 증시 배당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는 최근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 최근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1순위부터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수익률이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요. 배당주를 사기 전에 반드시 꼭 체크해야 할 투자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념도 아셔야 되고 배당주를 투자할 때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 세 번째는 배당 성장률. 요 3개의 개념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배당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요,
어떤 회사의 순이익이 있죠.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얼만큼 주느냐. 순이익 대비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배당 성향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순이익이 10,000원인데 배당금을 4,000원 줬다고 하면은 배당 성향은 4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은요,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냐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가가 8만 원인데 배당금을 4,000원 줬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은 5%가 되겠죠. 배당 성장률이라는 것은 배당금 증가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배당금이 100원이었는데 금년도 배당금이 101원이다. 그러면은 1%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배당 성장률은 1%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살기 전에 꼭 이런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장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높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배당주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배당 성장률은요, 1년치만 보면 안 되고 한 5년치 정도의 추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한 해만 딱 배당 많이 지급하고 배당 지급 안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꾸준하게 배당을 주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5년간의 배당 추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증권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국내 증시에다가 종목명 치고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에 보면은 5년 동안의 각종 투자 지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과 관련된 것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DPS라는 것이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DPS가 5년 동안에 2,000원, 2,660원, 3,320원, 3,540원, 3,540원 이렇게 배당금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런 회사가 좋은 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주가 대비 배당금을 얼만큼 줬느냐 봤더니 4.2%, 4.59%, 7%, 7.07%, 6.41%.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예금보다는 높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 대비 얼만큼 배당을 했느냐 봤더니 47.53%, 29.78%, 79.33%, 70.01%, 60.28%. 그러니까 이익 대비 배당금도 주주한테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해만에 그 배당 수익률이 좋다,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한 5년 정도의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배당금의 추이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위한 배당 투자 스킬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산 투자하라. 배당주라고 해서 어느 한 종목만 잘 나가리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한 4개 정도의 분산 투자에서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 투자는요, 1년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한 10년 이상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재투자하는 게 좋겠다. 배당금을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돈을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는 배당금 받은 만큼 그 배당주를 더 사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주식 수량이 늘어나겠죠. 배당금 받은 만큼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 또 배당금도 더 받고 계속 복리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쓰지 않고 재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로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각각 25%씩 4종목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1년 지나면 어떤 종목은 40%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다시 25%씩 맞추는 작업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딩이라고 해서요, 종목을 교체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종목을 사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배당이 점점 줄어들고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다른 배당 잘 주는 종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을 업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 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주 투자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는요, 세금 관리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하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맞을 수도 있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만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만 과세를 하죠.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49.5%까지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른데 16.5%에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배당소득이 많아진다는 것은 절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하더라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까지 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당주 투자할 때 또 두 번째로 주의하실 사항은 매매 시점 관리하는 건데요. 이것은 배당 기준일을 고려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배당 기준이란 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당 기준일은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또는 매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면 1월 31일이 보통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31일. 근데 1월 31일이 만약에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 전인 1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휴일을 뺀 제일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보통 배당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최소한 배당 기준일까지는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것이 배당받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 매도 기준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많이 결정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날이 배당 기준이 될까요? 보통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2월 30일은요 증권시장 휴장일입니다. 그날은 증권 거래를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30일 날 주주가 되어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주주가 되려면은 최소한 12월 28일 2거래 영업일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지 12월 30일 날 주주가 확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한 후 결제가 이틀 후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결제가 다 이루어져야지 주주가 되기 때문에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배당 기준일을 바로 전날 매수하게 되면 배당을 못 받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걸로부터 2영업일 후에 주주가 되는데 2영업일 후는 벌써 1월달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전 영업일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2배로 활용할 수 있는 고배당주 투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배당주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4종목 정도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비중을 동일하게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 투자 비중을 좀 달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가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동일한 비중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나와가지고 9%, 10%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그 배당 받은 만큼 그 해당 배당주를 더 많이 산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배당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또 더 많이 받은 배당금에서 또 재투자하면 그 고배당주의 수량이 더 많아지겠고 점점 복리 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시드린 주식들은 추천주는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최근 배당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쓴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요.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세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은퇴 세팅법으로 당신의 선택이 현실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